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 4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온라인을 통한 강의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강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제 전화번호를 다 알 테니까 카톡이나 또는 이메일 아니 직접 전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두 개 그룹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비교의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 8장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8장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영어로 correlation analysis에서 상관 분석인데 이 상자는 한문으로 말하면 서로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상자예요. 관은 이제 관련이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느냐, 서로 간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하고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하고는 서로 관련이 있느냐. 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팔면 매출액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고 광고비가 있다고 해봐요.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했던 거로 광고비와 매출액 간에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느냐,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런 서로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 상관 분석인데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상관 분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상관 분석 해가지고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가 있고요. 그 아래 슬라이드에 보면 이제 상관 계수라는 말이 나오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즉 계수라고 하는 건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거고요. 수치. 그래서 서로 간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서로 간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수치로는 어떠한 값을 갖겠는가 해서 그런 서로 간에 관련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그것이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상관계수라고 하는 건 보면요, 여러분들 거기 아래 좌측 왼쪽에 보면 x가 있고 y가 있죠, 그렇죠? x 값이 11일 때 y 값은 29, x 값이 19일 때 y 값은 33, 점점점에서 x 값이 49일 때 y 값은 8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나 y가 이렇게 수치값이 수치값 계산이 가능한 그런 걸 양적 변수라고 하죠. 이렇게 두 양적 변수 x, y가 있어요. 그들 간에 x랑 y 두 변수 간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그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런 측정한 계수가 상관계수다. 그런데 이렇게 연관성을 측정할 때 특히 직선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선형적, 직선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재는 척도가 상관계수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항상 직선적 관련성이 있는가를 재는 두 수치 변수 간에 직선적 관련이 있는가를 재는 그런 척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지능지수 IQ라는 거예요. IQ 여러분들. 그다음 학교 성적, 학업 성적이라는 게 있어요. 화살 표시를 보면 양쪽으로 화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IQ와 학업 성적이 둘이 1대1 대등한 관계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IQ와 학업 성적 간에는 그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다음 예는 알코올의 양 이런 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맥박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양과 맥박수도 화살 표시가 양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1대1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양과 맥박수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거죠. 또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정 온도가 있고요. 그 담금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와 강도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는가. 에어컨에 있어서 예약 대수가 있어요.
에어컨을 즉 주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판매되는 대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약 대수와 판매 대수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거기 광고비가 있고요. 매출액이 있어요. 화살 표시가 역시 양쪽으로 돼 있죠. 광고비와 매출액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 두 수치 변수, 계산이 가능한 수치 변수 간에 이렇게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는 무수히 많은 거죠. 그래서 좌측에 예를 보면 x가 있고 y가 있고 그거를 가로축이 x축이고요. 세로축이 y축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데이터 값을 검은 점으로 이렇게 찍어놨죠. 그렇죠? 검은 점으로 찍어놨어요. 이 검은 점들은 대개 직선 같은 이렇게 추세가 있죠.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즉 x가 커질수록 y가 따라서 커지는 그런 관련성이 직선적 관련성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는 걸 수치로 표현한 건데요. 뭐라고요? 두 수치형 변수, 즉 두 양적 변수에 대한 관찰값들이 쌍으로, 즉 x, y로 주어져 있었죠. 앞에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런 두 변수 간에 직선적으로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 직선적으로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한 걸 상관계수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양적 변수가 아니라 연산하기가 곤란한 질적 변수. 질적 변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성별 이런 거잖아요. 남자, 여자. 지역 뭐 이런 거죠. 지지하는 정당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질적 변수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는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의 마지막 챕터에서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게 되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이와 관련되는 건 이야기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런 질적 변수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적 변수들의 예가 거기 보면 성별, 남자, 여자, 그렇죠? 지지하는 정당, 요즘으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 뭐 정의당, 뭐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별과 지지하는 정당이 관련이 있냐 없냐 이런 거고요. 또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재료가 있어요. 그런 재료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 제품이 우량이냐 불량이냐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또 지역이라고 하는 변수도 질적 변수잖아요. 선호하는 상품이 A, B, C가 있어요. 역시 질적 변수예요. 지역별로 선호하는 상품이 서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다 질적 변수들 간의 연관성, 관련성을 보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거는 뭐다? 수치 변수, 계산이 가능한 수치 변수에 대해서 두 변수 간의 직선적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그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산점도라고 하는 건데 산점도는 말 그대로 점을 갖다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삼포적 형태의 그림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러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 점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그림 이런 걸 산점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산점도를 왜 그려보냐면요. 먼저 두 변수. 그러니까 X하고 Y가 같이 얻어졌잖아요. 광고비, 매출액 이런 형태로 두 변수의 관측값을 쌍별로 2차원 평면상에 점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 이걸 산점도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럴 경우 두 수치형 변수 간에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각적으로 눈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 그림을 4개를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B, C, D가 있는데요. A를 보면은 가로축, X축의 값이 커질수록 Y축도 따라서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직선적 관계가 보이고요. B는 역시 직선에 이렇게 점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X가 커질수록 Y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의 관련성을 띠고 있다. 이런 거고요. C를 보면 점들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 추세를 그려보면 직선이 아닌 이렇게 포물선, 곡선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직선이 아닌 관계다. D를 보면 X값이 점점 커지더라도 Y의 움직임은 뭐에 거의
대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XY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산점도를 통해서 보면 강한 플러스의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음의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직선과의 관계가 아닌지, 관련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점도를 그려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면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는 직선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고요. 선형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산점들을 그려보면 그 우측 그림에 보면은 거기 이제 빨간 점들이 있고 검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밖에 벗어나 있는 특이한 값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빨간 점과 검은 점을 보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는 군집성,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산점토를 통해서 데이터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5쪽으로 갈게요. 산점대 활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산점도 스케트 플롯은 두 변수 x, y에 대해서 관측값이 쌍들어 얻어졌다. 이거를 가로축, 세로축, 즉 2차원상의 좌표점으로 나타낸 그림을 산점도라고 한다. 왜 이러냐면 이거는 두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산점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상관 분석은 x와 y가 화살 표시가 양방향이었죠. 그렇죠? 양방향인 건 서로 간에 뭘 보려고 한다? 변수들 간의 관련성, 연관성, 이런 걸 보려고 하고요. x에서 화살 표시가 가서 y가 화살을 맞았어요. 그럼 x에서 화살을 쐈고 y가 자, x 화살 표시 y 이런 거예요. 그럼 x가 광고비라고 해보세요. y가 매출액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x 광고비를 투자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매출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원인의 인자를 따고 결과의 과자를 따면 인과관계, 즉 인과성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상관 분석을 배운 이후에 그 다음 단은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내용입니다. 어쨌든 상관 분석은 이런 변수들 간의 직선적 관계 기초에서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산점도를 통해서 그런 관련성이 있는 걸 살펴보는 건 되게 유용하다, 이런 거예요.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선형성이에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상관계수라는 건 x와 y 간의 직선, 선형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x가 마이너스 2예요. 그걸 제곱하면 y는 4가 돼요. 마이너스 1일 땐 그걸 제곱하면 1이 되고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고 2일 때 4가 돼요. 그러면 x하고 y는 y 이꼬로 x제곱이라고 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직선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이 나옵니다. 0. 그래서 바로 상관계수가 0이어도 직선 관계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그런 비선형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 그림 중에 왼쪽 그림에 C가 보면 곡선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림 C와 같이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계수를 구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 상관계수라고 하는 건 뭐의 관련성? 직선적, 선형적 관련성만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렇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특이값. 일반적인 데이터 형태와 구별되는 특별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특이값이 있으면 상관계수 값을 계산할 때 보면 그 상관계수 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또 군집성이라고 하는 건 앞서 그림 중에 우측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상관계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어떤 하나의 모집당, 그룹으로부터 쌍으로 얻어졌다. 그럴 경우 두 변수 간의 직선적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의 집단으로부터 얻어졌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와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보가 섞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그런 서로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주는 계수의 본래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군집별로 따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관계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상관계수 이제 식을 아직 안 가르쳤는데요. 그걸 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되는 개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관측 개체 변호라고 하는 게 있죠. 1, 2 해서 n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n명의 자료라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y값과 x값이 있어요. 그래서 y1, x1, y2, x2 해서 yn, xn 이렇게 쌍으로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y값들을 다 더해서 그 관측지 개수 n으로 나누면 y들의 평균이 되죠. x들은 x값들을 다 더해서 그 자료의 개수 n으로 나누면 x들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건 알 거예요. 자기 값에서 평균을 뺀 걸 뭐라고 했어요? 편차. 자기 값에서 평균을 뺀 걸 뭐라고 했어요? 편차라고 했죠. 그쵸? 네. 그래서 yi-y바는 y값들의 편차고요. xi-x바는 x값들의 편차죠. 그쵸? 편차들끼리 곱한 건 이제 xi-x바 곱하기 yi-y바는 편차들의 곱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이제 기초 통계량을 계산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후에 상관계수를 구하는데 이게 이용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 맨 왼쪽 OBS라고 하는 걸 보세요. 이건 옵저베이션, 관찰치 번호를 말합니다. 1, 2, 3, 4, 5, 5개네요. 자료가 5개 있어요. X1은 얼마? 2. Y1은 얼마? 3. X2는 얼마? 6. Y2는 얼마? 5. X3는 4. Y3는 6. X 네 번째는 3. Y 네 번째는 4. X 다섯 번째는 9. Y 다섯 번째는 8. 이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X값들 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9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그게 X의 평균이죠. 그래서 4.8이 나오고요. Y값들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8 나누기 5 하면 5.2가 나오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Y의 평균이에요. 그럼 자기값에서 평균을 빼보세요. 자, 자기값 X값부터 볼게요. 2에서 4.8을 빼면 마이너스 2.8. 6에서 4.8을 빼면 1.2. 4에서 4.8을 빼면 마이너스 0.8. 3에서 4.8을 빼면 마이너스 1.8. 9에서 4.8을 빼면 4.2. 이게 이제 X들의 편차죠. 편차들은 다 더하면 0이에요.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땐 그 편차들을 뭐 해죠? 제곱을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8의 제곱, 1.2의 제곱, 마이너스 0.8의 제곱, 마이너스 1.8의 제곱 해서 여러분들 편차 7 제곱한 거 7.84 더하기 1.44 더하기 0.64 더하기 3.24 더하기 17.64 나누기 자료수 빼기 1, 5 빼기 1 하면 그게 자유도죠. 4.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7.70이라고 하는 x의 분산이 만들어지죠. yi-y바도 똑같이 여러분들 편차를 구하고요. 그것을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자료수 빼기 1, 5 빼기 1로 나누면 3.70이라고 하는 y에 대한 분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x의 표준 편차, 즉 7.70의 루트를 씌우면 2.775가 x의 표준 편차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표준 편차는 3.70의 루트를 씌우면 1.92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나 y 자료값들이 주어졌을 때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앞에서도 많이 해본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반복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맨 우측에 보면은 x의 편차에다 y의 편차를 곱한 게 보이죠. xi-x바 마이너스 2.8이죠. yi-y바 마이너스 2.2죠. 그래서 마이너스 2.8 곱하기 마이너스 2.2는 6.16 이렇게 계산이 돼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편차들을 곱해서 깡글에다 더한 값은 얼마다? 19.2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5개 점들을 가로축 x하고 y로 점으로 찍어 놓은 산점도가 이제 우측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상관계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공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x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누면 x의 분산, y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누면 y의 분산이랬어요. 그럴 때
x하고 y가 공유하는 움직임, 공유하는 변동. x의 변동 그러면 x의 분산이고 y의 변동 그러면 y의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x하고 y가 공유하는 움직임 변동은 뭐냐? 그걸 공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분산은 보면은 xi 편차 제곱이 아니라 xi 편차 하나, yi 편차 하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x하고 y의 공분산 해서 코베리언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거기 식을 보면요. xi-x바 곱하기 yi-y바를 깡그레다 더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눈 것. 이게 바로 뭐다? 공분산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 우측 그림을 보면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보면은 xi-x바 yi-y바가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1사면에 있으면 공분산은 플러스로 나오고요. 2, 4축으로 있으면은 거꾸로 공분산이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4분면 1, 2, 3, 4에 있어서 yi-y의 편차, x의 편차 두 개 곱하는 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4분면하고 3, 4분면은 플러스가 되고 2, 4분면하고 4, 4분면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3, 4분면 있으면 공유하는 움직임 공분산은 플러스다. 2, 4분면에 있으면 마이너스다. 근데 이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단위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대체 공분산이 값이 얼마다 하면 그게 어느 정도 x하고 y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관련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값을 갖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이 실수 값을 갖는 게 공분산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